자, 지금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을 몇 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아마 지금 여기 수원이죠, 여러분들은. 그죠?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해드릴 건 개념 정리만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직선이 나올 겁니다. 1차 방정식, 1차 함수. 오케이? 예,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지?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주어졌을 때예요. 오케이?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y절편을 얼마? n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만들죠? y는 mx 플러스 n 요렇게 만드는 거.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서 기울기 m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하죠. 델타 x가 뭐였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축과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랑 같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죠? 삼각 B에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뭐하고 똑같죠 이거? 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바로 탄젠트 세타와 같은 거죠.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면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선생님, y절편이 1이래요. 1입니다. 그죠? y절편이라는 건 뭐야? y를 끊고 지나가는 점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x가 0일 때 y값이 1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건 무슨 얘기야? 아, 선생님,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 증가해야 돼요. 이 점을 지나가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앞에 x 앞에 개수가 뭐라고요? 기울기라고요. x가 0일 때 y 값이 바로 n이 나오죠? y절편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 때? 선생님,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라는 거죠. 자, 얘는요, y-y1 얘는 기울기 m의 x-x1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보면, 선생님, 여기 한 점이 있어요. 이게 x1, y1이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주어졌대요. 어느 정도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딘가에 뭐가 있어? 아, 선생님,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좌표의 방정식, 얘는 기울기가 m인데 좌표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x, y라고 놓고 관계식 세워서 풀면 그것이 바로 좌표의 방정식이다. 그죠? 그렇다면 얘는 선생님 기울기 m이래요. 그렇다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구나. 맞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해됐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양변에 x-x1을 곱하게 되면 y-y1 얘는 기울기 m에 x-x1 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y는 어떻게 써? 선생님 기울기 m에 x-x1 하고
y1을 이렇게 더해 주는 거죠. 오케이? 머릿속에서 얘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얘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 기울기가 3이고요. 한 점, 뭐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y 플러스 1 얘는 기울기 3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y는 얼마가 된다?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직선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뭐가 주어집니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x1, y1, x2, y2.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얘는 y-y1 얘는 x2-x1분의 y2-y1 하고 x-x1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외우셔야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기울기라는 건 뭐라 그랬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러면 x의 증가량이니까 x2-x1분의 y2-y1은 y의 증가량이야. 근데요, 얘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x1-x2분의 y1-y2를 써도 상관이 없죠. 얘랑 같은 거니까. 그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라고. 우리 그러면 아까 이 전에서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 1,3하고 뭐 5, 얼마쯤 할까요? 8 할까요? 8 하지 말고 홀수로 갑시다. 7 합시다. 7 하면 되나? 7 갑시다. 이렇게. 오케이? 두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뭐 2점을 지난다 그러면 2점을 쓰면 되고요. 2점을 지난다 그러면 2점을 쓰면 되는데 숫자 작은 게 유리하죠.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러나 2점을 지날 거예요. 그럼 y-3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5-1분의 7-3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리고 x-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y는 선생님 기울기가 1이네요. 그죠? 그러면 x-1 플러스 3 따라서 얼마가 돼? 선생님 플러스 2가 돼요 라고 우리는 직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네 번째 걸 알면 많이 쉬워지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선생님, x절편이 주어졌어요.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자, 얘는 어떻게 된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본다면 선생님, x절편이 a라는 것은 바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보자 이거죠. 선생님, 바로 x절편이 a라는 것은 바로 a, 0이에요 라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y절편이 b예요 하는 건 0, b야.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y절편 할래요. 얘가.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자,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선생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얼마가 돼? 선생님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고요. y절편이 얼마? b가 돼요. 양변에다 뭘 곱해요? 선생님 그냥 b로 나눕시다. 그러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a분의 x 플러스 1이 돼요. 저쪽으로 넘기니까 어떻게 돼? 선생님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저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x절편 y절편 바로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뭐 4x 플러스 3y가 12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x절편 y절편 얼마니? 그러면 그냥 12로 나누니까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가 1이 됐어. 선생님 x절편 3, y절편 4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적어도 이 직선의 방정식 4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때도 그랬고, 그죠? 미분하면 전부 다 뭐 나왔어? 접선의 방정식 나왔는데, 그지? 접선은 직선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모르는데. 자, 이제 우리 또 뭘 알아야 되죠? 일단 2차 방정식으로 갔을 때, 그죠? 물론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죠? 인수분해가 있을 거고요. 그죠?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로 안 되는 게 근해 공식입니다. 그죠? 자, 그럼 근해 공식에서 잠깐 보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근해 공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근해 분리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풀 때 우리 당했잖아. 그지? 근해 분리 모르면 틀리는 거.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근해 분리 1이 뭐예요? 판합 곱이고요. 근해 분리 2가 뭐예요? 판대함입니다.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래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0이 되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근해 공식은 어떻게 되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2b 다시 x 플러스 c가 0이래요. 그러면 이때 짝수 공식은 어떻게 돼? 선생님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라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두 근을 더해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더해보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오더라? 직접 더해보니까 a분의 c가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외워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죠? 두 근의 차는 얼마라 그랬지? 자, 얘는요. 외우라고요. 안 그러면 곱셈 공식으로 변형하다가 틀린다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절대값 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저는 이걸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요.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렇게 만드는 거지. 한 근이 알파, 베타 됐어. 그러면 얘는 x가 알파래. 얘는 x가 베타래.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래.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래.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래. 그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이 식하고요. 이 식하고 개수 비교를 합니다. 근데 직접 개수 비교하기가 좀 그러니까 a로 나눠서 가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0이래요. 선생님 저거 빌려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 된대요 라는 거죠. 이 두 식이 같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전부 다 1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같으면 되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선생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대요. 알파 베타는 역시 a분의 c가 된대요. 라고 우리는 얻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얘도 외우고 계셔야겠죠. 어떤 거죠?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이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최고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자, 이럴 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셔야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얘의 근이 x가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알파가 0이고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고 x 마이너스 감마가 0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0이에요. 그래서 얘를 쭉 전개합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a로 나눠서 a가 0이 아니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 a로 다 안 나눴네요. a로 나눠야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자 봅시다.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래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이래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a분의 c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an x의 n제곱 플러스 an-1의 x의 n-1제곱 플러스 쭉 나가서 a1x 플러스 a0가 0입니다. 오케이? 즉 여기서 an은 0이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야. 얘네들은 나도 몰라 0이 될지 안 될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의 근이 x1, x2 몇 개가 나와야 되죠? n차 방정식이죠. n차 방정식, 그는 무조건 n개로 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x0, xn까지 해서 n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xn은 얼마죠? 자, 다음에 x1 곱하기 x2 곱하기 쭉 가서 xn은 얼마죠? 자,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잠깐 봅시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요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근이 지금 2개잖아요. 얘는 근이 2개입니다. 그죠? 얘를 하나씩 더하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오케이? 하나씩 곱하면 2개를 곱하면 a분의 c가 나와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바로 전항이죠. 얘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으로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럼 3개짜리 봅시다. 선생님, 얘가요 3개를 다 더해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항이죠. 오케이? 자, 다 곱해봅시다. 3개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죠. 그치? 근데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야 안 돼요, 지금? 자, 그럼 얘는요? 얘는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an분의 a의 n-1이에요. 맞아, 틀려? 이것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해되셨어요? 위치로 외우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근을 나온 걸 다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뭘 알아? 선생님,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 하면 어떻게 되지? 짝수는 플러스가 되지. 홀수는 마이너스가 되지. 자, 그러면서 제일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a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급수에서 나올 수가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근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근의 분리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래요. 자,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온다? 알파, 베타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의 분리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일단 1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오케이? 자, 알파, 베타가 뭐 같든지 같지 않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자, 그 다음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클 때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두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친구의 부호를 살피는데 선생님은 A가 양수인 것만 생각할 겁니다.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형태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요, 두 근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두 근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는 이 경우밖에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죠. 중근이다. 판별식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선생님, 두 근이 양수예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근이 양수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아, 교집합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해 됐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둘 다 음수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선생님, 둘 다 음수니까 어떻게 돼? 아, 두근을 곱하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교집합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요. 부호가 다르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요것만 조사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근해 분리 원을 뭐라고 해요? 판합곱이라고 하죠. 판합곱. 판별식 합곱해서 판합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근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특정한 P보다 두근이 0보다 크답니다. 오케이? 특정한 P보다 두근이 0보다 크다. 특정한 P보다 두근이 크답니다. 자, 특정한 P보다 두근이 작답니다. 자, 특정한 P보다 한 근은 작고 한 근은 크답니다. 최고차이의 수가 양수니까 우리가 대충 그림을 그려본다면 선생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은 경우, 그쵸? 접하게 될 테니까. 자,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 그럼 이제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선생님, 자,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다른 건 몰라도 대칭축은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맞아? P보다 두근이 크려면 일단은 대칭축은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대칭축이 뭐죠? 자, 이 식의 대칭축 뭐라 그랬어? 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이게 대칭축이란 말이야. 이 대칭축이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요, 함수값은 어떻게 돼? P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네. 아, 선생님, FP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죠. P가 주어지죠. 얼마라고 주어지겠죠. 아니면 근이 주어지고 P를 모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선생님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P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두근이 P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조사한다? 선생님 P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음수예요. FP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쵸?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3차 방정식까지의 근각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근의 분리. 이거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 해나가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얘네들은 여러분들 노트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나갈 때마다, 그쵸? 새로운 이제, 물론 다 배운 거지만 혹시 안 배웠다 그래도 어떻게 노트를 만들어서 공식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거야.
노력해도 못 얻는데 노력 안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기초적인 거니까 꼭 외웁시다. 이해됐죠?